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이곳에는 성적보다 정서와 인연의 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집스러운 무용학원이 있습니다. 어릴 적에는 예쁜 춤을 추고 테크니컬한 춤을 추고 그 다음에 조금 성장했을 때는 공연을 만드는 과정, 창작의 활동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되어주고 그 이면에는 저는 삶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것 같아요. 여자로서, 춤꾼으로서. 그리고 또 여기. 유행을 따라가기보다 좋은 선수를 키우기 위해 정통 복싱의 고집을 부리는 체육관도 있습니다. 저희의 꿈은 프로 선수라 하나 완전한 선수를 키우는 게 큰 소망이고 큰 바람이고, 이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그러면 용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용기를 길러준다고 생각하지. 저에게 춤은 원시 부족이 생각나요. 그들이 비가 안 올 땐 생명과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든 생명이 죽잖아요. 그래서 가장 간절함이 일어나는 그 순간 몸짓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강력한 몸짓 안에 더 간절한 그 자기의 소원이 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몸을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제가 뭘 원하는지 알게 되고 내가 뭘 원하는지 알게 되면 그 방향성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모두가 춤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92년부터 올해가 2022년이니까 30년째 발레를 가르치고 있는 박현성입니다.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호랑이가 많이 나타나는 골짜기라는 이름을 가진 이곳에 터줏대감처럼 오랜 시간 자리해온 학원이 있는데요. 바로 발레 학원입니다. 4개씩 하고 그 다음에 2발로 하나, 등을 양옆으로 펼치기, 후 내려올 때 더 발목 열기. 한 명은 4학년 때부터, 한 명은 3학년 때부터 제가 조금씩 이제 손 대서 지금은 한 명은 6학년, 한 명은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되게 많은 콩쿠르를 경험하고 작품도 여러 개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기초적인 작업들을 제가 손을 댔기 때문에 계속 대고 있는데 저한테는 꿈나무들이죠. 그래서 제가 잡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초가 좋아야 부상이 없더라고요. 오래오래 춤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잡고 있는 이유는 그냥 안 다치면서 토슈즈 신고 춤 잘 추기 뭐 이래서 제가 가르치고 있어요. 후, 팔꿈치 놓아. 후, 알라스콩, 거울 보세요, 형제. 저는 아주 시골에서 자랐어요. 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시골에서 무용 선생님이 계셨어요. 중간 체조 시간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1학년인 저를 손을 잡고 짝꿍을 해주셔서 되게 많은 친구들 앞에서 그때부터 춤을 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질이 있었나 봐요. 선생님이 예뻐하셨어요. 이제 그러고 안양으로 이사를 오게 됐죠.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또 선생님께서 권해주셨어요. 그때는 한국무용을 했죠. 왜냐면 안양엔 발레 학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술학교에 가게 됐죠. 예고에. 근데
친구들이 너는 발레 하는 게 예뻐 그랬어요. 그래서 전공이 발레가 됐어요. 그럼 다현이는 안 먹고 여기 아래층에 들만 준 걸 어제 일이지 이거. 잘 관찰해주기. 끊어요. 이거 처리하겠다고. 이거 전화 온 거예요? 문자 네, 온 전화가 거예요? 왔어요. 그럼 전화 드려야지. 처음에 학원을 할 거라고 상상도 못 했는데요. 그때 제가 중학교 때 주산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나중에 유치원을 하게 되셨어요. 유아교육 하시고. 선생님께서 너는 나중에 졸업하고 뭐 할 거야? 그래서 저는 몸이 길쭉하고 예쁘지 않아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면 여기 유치원에 와서 아이들 다루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면 되는지 아이들과 지내는 법을 배우면서 여기서 발레를 좀 가르쳐 보면 어때? 그러셨어요. 발레를 방과 후에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30명이 된 거예요. 너무 많아진 거죠. 선생님이 저 손을 잡고 유치원 바로 밑에 있는 상가에 가서 계약을 하자, 학원을 해. 그래서 저는 못해요. 되게 어린 나이잖아요. 사실 24살이면. 처음에는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 미숙한 탓에 그저 배운 대로 흉내내며 가르치고 아이들과 많이 놀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발레리나가 되겠다는 제자들이 생겼다는데요. 자연스레 교육 방식을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스킬 중심으로 가르쳤죠. 제가 했던 동작을 그대로 복사하게 하고 외형적인 움직임을 따라하게 하고 그런데 부상이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 토슈즈는 발목이나 무릎 같은 데가 부상이 많고 일반적인 운동과 발레가 뭐가 다르지?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고 발레만 되게 특별하게 몸을 쓰는 것 같은 그런 선입견이 발레하는 저희들에게도 있거든요. 우월감이기도 하고. 살롱제. 팔꿈치로 그린 그래 살롱제. 끝까지 발바닥 힘 빼지 말고 내려오기. 뒷목 호. 뒷목 네, 그렇지 그렇지. 여기 놓기 호. 앤 2번. 원장 선생님은 일단 근육을 최대한 올바르게 사용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진짜 몸에서 근육을 느껴서 표현하는 거라 처음에는 되게 더딘데 나중에 보면 가장 춤을 잘 출 수 있는 지름길인 것 같아요. 좀 몸도 하나하나 다 읽어주시는 것 같고 스트레스나 뭐 힘든 마음도 하나하나 다 읽어주시는 것 같고 그런 걸 또 편하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 전공생들도 여기를 오래 다닐 수 있는 것 같고 저희도 조금 다니다가 나가는 게 아니고 쭉 3년, 4년씩 오래 다니시는 분이 그래서 많은 것 같아요. 이곳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원장님의 제자들이라는 점. 선생님들의 어린 시절이 오롯이 녹아있는 이곳은 참 특별하다고 합니다. 원장님은 제자들과 함께한 긴 시간만큼 제자들의 성장에 책임을 느낀다고 합니다. 뭐 길게는 6년, 7년, 8년, 뭐 9년, 뭐 10년 떠나보낼 때까지 이렇게 6살에 만났는데 고3에 헤어지면 19에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친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질적인 작업이 그래서 이루어진 거죠. 몸에 대한 원론, 호흡, 부상당하면 안 돼. 그리고 아이들이 성인과 함께하는 공연. 무대에 오르는 경험이야말로 원장님이 생각하는 본질적인 교육 중 하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랑 그런 작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학교에 가고 고등학교에 예술고등학교에 가고 대학교에 가서도 공연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때 어렸을 때 선생님이랑 했던 작업이 제일 재밌었어요. 제일 뭔가 날 것의 순수한 느낌이어서 제가 이번에 아이들에게 이제 그런 느낌을 조금 주고 싶은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좋은 경험은 제자에서 제자로 대를 이어갑니다. 작년 8월에 평촌아트홀에서 극장에서 이 1시간짜리 전막 공연이 저희가 있었거든요. 동화극이라고 해서 내 마음의 빛을 따라서라고 창작 동화극이었는데 이제 거기 속해 있는 한 장면 중에서 아이들 파트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들로 아이들 콩쿨 나가려고 올해 그래서 그 장면이에요. 휘연이 자리가 어디야? 지안이 나오고 아닌데 그럼 서인이가 들어가. 지안이랑 서인이랑 자리 바꿔. 옆으로 가. 스탑. 채빈이 오늘만 오른쪽으로. 잘 배운 제자들이 돌아와 스스로 모여 비영리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에게 공연의 기회를 주고 지자체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춤을 추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들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될지 계속 고민을 사실 했었어요. 그래서 안무가를 계속 하고 싶었고 안무를 짜고 싶고 이랬는데 뭔가 제 마음과 잘 맞는 사람들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이곳에서 같이 춤을 경험한 이제 선생님, 동생들, 친구들 그런 곳이 있는 곳으로 제가 다시 왔던 것 같아요. 그때가 너무 그리웠고 노력의 열매는 창작 무용극 내 마음의 빛을 따라서라는 작품으로 2021년 평촌 아트홀에서 선보였습니다. 최대치를 저는 되게 많이 본 것 같아요. 무대를 통해서. 그래서 그 아이가 막 그 열정과 그리고 막 최선을 다하는 연습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소중해서 쟤는 진짜 행복해야 돼. 제가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쵸. 늘 더 좋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고 너가 최고야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고 그런 본질적인 것들이 나중에 연결이 돼서 더 깊은 인연으로 성장한 것 같아요. 누구나 춤출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하며 제자들과 함께 30년의 시간을 이어온 무용 아카데미. 단순히 학원에 머무르지 않고 경험과 추억과 성장을 이끄는 이곳. 춤에 대한, 몸에 대한, 사람에 대한 진심의 힘이 이곳에 있습니다. 단지 동네 학원이고 내가 다녔던 무용 학원일 수 있겠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저라는 사람을 이렇게 만든 그런 곳이고 그런 시간이다 보니 계속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냥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삶에서 춤을 조금 1%라도 가졌으면 좋겠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쳐보면 달라요. 피디님도 저보고 다르실 거예요. 저는 계속 이렇게 살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함께 작업도 하고 줄 수 있는 것들도 알려주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그러면서 저는 더 잘하게 되지 않을까요? 안양로 332번 길. 이곳에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오래된 체육관이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는 부분이 있어갖고 제가 하면서 모르겠는 부분에 대해서 혼자 고민하지 않을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말보다는 주먹이 앞서는 곳. 하지만 평화로운 장소입니다. 여기는 일단 관장님이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정통 복싱을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제일 마음에 들었고 그게 제일 좋고요.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되잖아요. 누가 싸울 때는. 겁먹어가지고 떨고 이러면 안 되겠고. 그냥 뭐 해봐야지. 이런 마음 갖고 해야 되니까. 예, 자신감을 길러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40년 정도 운동을 했고, 체육관 운영을 20년을 한 김한진입니다. 가장 원초적이며 땀을 배신하지 않는 스포츠, 바로 권투입니다. 그러니까 이따 하다가도 들지 말고 그냥 이게 돌리라고 그랬더니 힘 줘. 다 들었다 놨다 해봐. 아니지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그렇지 안 단단 말이야. 야 봐봐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쭉 미끄럼을 타듯이 미끄럼을. 그렇지. 힘이 하나도 없잖아. 힘 주고 나가야 된다고. 아니 봐봐 옆으로 쭉 하나 둘 셋 넷 쭉 하나 둘 셋 넷 돌리면서. 과격한 듯 부드러운 이 운동. 관장님은 왜 권투를 시작하게 된 것일까요? 옛날에 홍수환 선수 그다음에 염동희 선수들이 세계 챔피언을 따고 그걸 모습을 보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뭐라 그럴까? 남자답기도 하고 남과 싸워서 지지 않는 그런 사람 같았어. 안양 공고를 다니면서 저기 안양 대교에 있는 추승체육관이라고 있었어요. 거기를 다녔어요. 그 당시에는 뭐 운동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가서 저 선배들 운동하는 거 쳐다보고 그냥 옆에서 없을 때 줄넘기하고 거울 보고 운동하고 그랬죠. 내성적인 성격이었던 김한진 관장님. 하지만 권투를 시작한 뒤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결국 프로 선수로 데뷔하게 되었다는데요. 사실 데뷔 시기는 좀 늦은 편이라고 합니다. 꽤 오래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프로 선수가 됐으니까 늦었다고 그러는 거 생각이 들어요. 그때만 해도 저보다 어린 선수들도 막 있고 그랬으니까. 이 사진은 이제 한 10년 전에 제가 그 안에 이제 시합을 했던 선수들을 다 이제 집합해가지고 좋았던 시절을 이렇게 모집해 놓은 거. 제가 선수 시절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초창기 때, 개업했을 때 그런 사진들이. 1987년에 시작해 1999년에 은퇴하기까지 이어진 13년의 선수 생활. 하지만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했다고요. 프로라고 그러면 직업인데 그 직업을 활용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막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프로 생활을 했다는 것 뿐이지 좋은 선수 생활은 못 한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체육관을 하면서 저보다 나은 선수를 만들고 싶었고 그런 거죠. 선수 시절의 아쉬운 마음을 기반 삼아 교육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실을 맺었다는데요. 바로 2000년 첫 프로 데뷔 선수를 발굴한 것입니다. 체육관 옆에다 놓고 이제 체육관에서 밥 먹고 학교 다니면서 운동을 시켜보면은 이제 자기가 터득하는 게 빨라요. 남들보다. 테스트 보러 갈 때도 KO로 이겨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이 다 난리를 치고 그랬거든요. 이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하러 온 김지현 선수를 프로 선수로 훈련시킨 것인데요. 그 결과 2017년 한국 타이틀을 거머쥐게 만드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때는 아유 저도 챔피언 하나 만들었구나. 이제 세계 챔피언만 만들면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졌죠. 팍팍 찔땐 팍팍해. 관장님이 가끔씩 이렇게 잔소리 비슷하게 좀 하고 그러세요? 운동 안 하면 운동 안 한다고 뭐라 해요. 사모님 오시면 무슨 말씀 하세요? 안 해요, 맞네. 안 하신다고요? 네. 그냥 서로 인사밖에 안 해요. WBA 국제 심판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름은 강미호라고 합니다. 프로 선수 생활도 거의 한 10년 했습니다. 살 빼려고 입관했다가 운동 계속 하다 보니까 관장님이 권유를 했죠. 선수 생활 한번 해보는 게 어떤가 해갖고 제가 선수 생활 한 지가 시작한 게 32살에 시작했으니까요. 맨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링에 올라가서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했죠. 그냥 선수 생활 하다가 그냥 사제지간으로 있다가 관장님 또 어려운 거 있을 때 뭐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발전이 됐네요. 이렇게 숙여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이렇게 가면 이렇게 숙이는 거고. 원투, 원투. 상대편 선수가 도망가잖아. 네. 도망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치? 쫓아가면서 때려줘야지. 너 바짝 붙지 말라는 이유가 네가 맞잖아. 거리 맞춰, 거리를 자꾸 맞춰야지. 그렇지, 그렇게 돼야지. 이 부위가 정확히 맞아야지. 권투 선수 출신 부부가 운영하는 이곳.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두 관장님 부부에게는 꿈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체육관은 전통 복싱 체육관으로서 뭐 여러 사람들이 옆에서 뭐 다이어트 복싱도 해보라고 하는데 저희는 저희 부부지간에 딱 바라는 거는 그냥 전통 오리지널 그 전통 복싱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문을 열고 있는 체육관. 오랜 시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이유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독한 뚝심과 정통 복싱에 대한 고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이 먹을 뭐 좋은 선수 나올 때까지 이제 체육관 나갔어요. 많은 이들이 분주히 살고 있는 동네. 방향은 다르지만 모두에게 같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춤에 진심을 담아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진심은 시간을 따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정통을 고집하며 제자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오래된 우리 동네 배움터, 자랑스러운 만년 가게입니다.